흔히들 달러를 세계 경제의 심장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그 심장에 애초부터 구조적인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 우리는 그때그때 터지는 위기가 아니라 달러라는 시스템 그 자체에 깊숙이 박혀있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어떤 순서로 살펴볼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먼저 지금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이 뭔지 제대로 짚어보고요. 이어서 달러 위기를 만드는 세 가지 핵심 축을 차례대로 분석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세 가지가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지 그 전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보통 달러 위기라고 하면 금리 인상이나 무역 분쟁 같은 개별 사건들만 보게 되잖아요. 근데 오늘은 좀 다르게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한 걸음 뒤로 물러나서 이 모든 현상들을 일으키는 보이지 않는 시스템, 그 자체를 들여다보는 거죠. 정말 거의 매일같이 달러 위기라는 말에 듣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정말 그때그때 운 나쁘게 터지는 사고 같은 걸까요? 아니면 혹시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이런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도록 설계된 필연적인 결과는 아닐까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우리는 시선을 밖이 아니라 안으로, 바로 미국 내부로 돌려볼 겁니다. 무역전쟁 같은 국제적인 증상이 아니고요. 문제의 진짜 뿌리, 즉 달러가 미국 안에서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고 관리되는지 그 국내 발권 구조에 집중해서 파헤쳐 볼 겁니다. 분석해보니 이 위기는 크게 세 개의 축으로 돌아가고 있더라고요. 첫째는 국가 부채를 둘러싼 정치적인 문제고요. 둘째는 민간 신용, 즉 빚으로 쌓아올린 성장이 갖는 불안정성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달러가 기축통화라는 특별한 지위 때문에 겪는 딜레마죠. 자, 이제 이 축들을 하나씩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축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근본적인 돈,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찍어내는 본원 통화라는 것이 어떻게 정부의 빚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묶여 있는지 그 비밀스러운 구조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이 뭐냐면요. 현대 통화 시스템에서는 중앙은행이 새로운 돈을 찍어내려면 역설적이게도 정부가 먼저 빚을 져야 한다는 겁니다. 즉, 국가의 빚인 국채가 있어야만 중앙은행이 돈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거죠. 사실 이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니에요. 옛날엔 금이 있어야 돈을 찍을 수 있었잖아요. 그런데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위기를 겪으면서 그 낡은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혔고 그 이후에 정부의 빚, 즉 미래에 세금을 걷겠다는 약속인 국채가 돈을 만드는 새로운 심장이 된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첫 번째 균열이 생기는 겁니다. 경제가 성장하려면 당연히 돈의 양도 늘어나야 하잖아요. 이건 경제적으로는 필연적인 과정이에요. 그런데 이걸 정치권에서는 어떻게 보나요? 나라가 빚더미 않는다. 이렇게만 보는 거죠. 결국 경제적인 필요와 정치적인 인식이 정면으로 충돌하면서 끝없는 갈등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축으로 넘어가는데 여기가 정말 흥미롭습니다. 정부가 만드는 돈 말고 우리가 흔히 아는 민간은행들이 어떻게 훨씬 더 큰 규모의 돈을 만들어내는지, 그리고 그게 왜 성장의 강력한 엔진이면서 동시에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두 번째 축의 중심에는 화폐 이윤의 역설이라는 개념이 있는데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경제 안에 있는 모든 기업들이 이익을 남기려면 시장에 원래 돌고 있던 돈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계속해서 새로운 돈을 밖에서 넣어줘야만 모두가 이익을 낼 수 있는 구조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새로운 돈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네, 바로 민간은행입니다. 우리가 흔히 은행이 다른 사람의 예금을 받아서 빌려준다고 생각하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은행은 대출을 해줄 때마다 말 그대로 세상에 없던 돈을 새로 창조해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한번 시작되면 빠져나오기 힘든 순환고리를 만들어요. 빚이 성장을 이끌고 그 성장을 유지하려면 원금의 이자까지 갚아야 하니까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더 큰 빚을 내야만 하는 거죠. 멈출 수 없는 쳇바퀴에 올라타게 되는 겁니다. 이 쳇바퀴가 너무 빨리 돌다가 결국 민간 부채 거품이 펑 하고 터지면 그때 정부가 구제금융으로 개입하죠. 그럼 어떻게 되느냐? 민간의 빚이 고스란히 공공의 빚으로 옮겨가면서 나라 전체의 빚이 한 계단 위로 훌쩍 끼어오릅니다. 위기가 끝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준에서 다음 위기를 향해 한 발짝 다가서는 이른바 계단식 축적이 반복되는 거죠.
자, 이제 세 번째 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달러의 그 특별한 주의, 즉 세계의 기축통화라는 역할이 어떻게 미국 자신에게는 피할 수 없는 딜레마를 안겨주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이게 바로 경제학에서 말하는 유명한 트리핀 딜레마입니다. 간단히 말해 세계 경제가 잘 돌아가려면 달러가 계속해서 공급되어야 하거든요. 근데 미국이 전 세계에 달러를 공급하는 유일한 방법은 계속해서 무역 적자를 내는 겁니다. 즉 세계를 위해 좋은 일이 자국 경제에는 부담이 되는 그런 모순적인 상황에 빠지는 거죠. 이 딜레마 때문에 미국이 치르는 가장 큰 대가가 바로 산업 공동화 현상입니다. 값싸고 질 좋은 해외 상품이 계속 들어오니까 미국 내에 있던 공장들은 경쟁력을 잃고 문을 닫는 거죠. 결국 경제 구조가 물건을 만드는 제조업 대신 돈을 굴리는 금융업 중심으로 기형적으로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요즘 미국 정치에서 우리 산업을 지켜야 한다면서 보호무역주의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산업 공동화의 고통에 대한 정치적인 반응인 겁니다. 하지만 이건 병의 근본 원인을 치료하는 게 아니라 그저 아프다고 소리치는 증상에 더 가깝습니다.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말이죠. 자, 이제 마지막 단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따로따로 살펴봤던 이 세 가지 위기의 축들이 사실은 어떻게 서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서 하나의 거대한 스스로를 강화하는 시스템을 만들어내는지 그 전체 그림을 맞춰보겠습니다. 이 세 가지 위기는 정말 기가 막히게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전 세계가 달러를 원하니까 3번 축, 그 돈이 미국으로 흘러들어가서 자산 거품과 민간 부채를 키웁니다. 2번 축, 그러다 그 거품이 터지면 정부가 막대한 빚을 떠안게 되죠. 1번 축, 그럼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지고 불확실성이 커지는데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이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다시 가장 안전하다는 달러를 찾게 됩니다. 다시 3번 축, 서로가 서로의 꼬리를 무는 완벽한 위기의 순환고리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모든 분석은 결국 우리에게 아주 근본적이고 또 도발적인 질문 하나를 던집니다. 우리는 이 시스템의 문제를 진단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처럼 끝없이 빚을 쌓아 올려야만 유지되는 시스템 말고 완전히 다른 방식의 화폐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기는 한 걸까요? 이번 내용은 정책경제연구소 대안의 유승경 수석연구위원회 보고서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